정치일학입니다. 긴급 영상 하나 올립니다. 결국엔 검찰, 언론, 미래육포당 3대 커넥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까지 4대 커넥션, 이 연결고리가 왕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똑같은 전략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재앙의 3대 심판론을 꺼낸 미래통합당.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의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일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엄청납니다. 프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대통령 탄핵을 4번이나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이번 총선 대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도가 넘는 막말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16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다시금 21대 총선을 대승리로 이끌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과 너무나 똑같은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타살로 죽음까지 만들었던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금 과거의 프레임을 들고 나와 똑같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조국 전 장관님 장관 후보 내정되자마자 제2의 농두렁 사건, 너무나 똑같이 조국 전 장관을 억지 수사 그리고 소설 공소장으로 결국 기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참모진 13명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총선 승리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너무나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런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미래육포당의 총선 프레임을 짜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모든 사태와 대통령 탄핵까지 애치는 사람이다. 16년 전에도 똑같이 프레임을 기획했던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만들었던 절대 악의 프레임, 지금 현 문재인 정권도 몰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체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드러내놓고 우리 프레임 이렇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런 것 같아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상당수 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조국 대전의 프레임을 조중동이 꺼내고 내부 안에서 존재하는 적들이 똑같이 조국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결국 조국 프레임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마저 중도층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프레임이 먹혀버렸죠.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애쳐왔던 중도층, 애연 학대, 지금까지도 애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타파해야 합니다. 결국 똑같은 프레임으로 또 당하지 맙시다, 제 말은 이거죠. 꼭 내부의 적 쳐내야 합니다. 오늘 미래육포당 심재철 씨의 탄핵 발언에 반격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재성, 고민정, 윤건영. 국정농단 세력의 주역들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검찰의 공소장에 호응했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나섰습니다. 16년 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은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들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민주적 탄핵 기도가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부의 적 먼저 색출해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조중동의 프레임이 갇혀 허둥지둥되는 모습이 21대 총선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욱 강한 민주당이 돼서 역으로 저들의 프레임을 타파하고 주도할 수 있어야만 이번 총선 이깁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부의 적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4대 커넥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커넥션, 연결고리가 왕성이 되었습니다. 검찰, 언론, 유포당,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이익집단. 여기서 이익집단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재벌도 포함될 수 있고요, 큰 틀에서 일본 아베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미래육포당의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표적 수사로 시작해서 별건 수사로까지 확대시키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공개함으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터뜨리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게 표를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전형적인 21대 총선을 겨냥한 탄핵 프레임이다. 이거죠. 여기서 심재철 씨가 문재인 탄핵을 2주간 4번을 외쳤습니다. 결국 반문재인 연대 형성에 결정적 힘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엄청난 수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결국 이들은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문연대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반문연대뿐이 없다. 48%의 대통령 지지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반문연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을 싫어하는 반문연대 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에 정치일학은 반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 언론, 그리고 미래육포당까지 대통령 탄핵 프레임은요, 역풍의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 반문연대로 중도층까지 포섭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건 생각 못했을 거라 보입니다. 각오와 틀립니다. 각오와 틀린 점은 민주당 또한 지지층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결집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뿌락치들만 안절부절 이거 어떻게 이거 안절부절 드러납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와 다르게 이들 프레임으로 이탈한 지지층이 지금 현재 없다는 겁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과거 한 번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현재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3년 전 대선 당시 지지율보다 5%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랐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가 더 절박합니다. 깨어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안에 소신이랍시고 당과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 모두 내쳐야 됩니다. 프레임 형성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조중동은요, 개인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랍시고 기사를 씁니다. 진보 판사도 아닌 사람의 의견을 진보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했다, 진보 진중권이가 민주당을 비판했다 등등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만드는 마술을 부립니다. 그것이 프레임의 시작이죠. 앞으로 2달 남은 21대 총선, 저들의 프레임을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